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FDA 그룹을 통해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 진행된 FDA 이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이후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주가에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모 인스펙션 관련해서 이제 관련되는 FDA 어떤 이제 관련 문서도 설명해 드렸고, 미국 현지에서는 이런 CMC라든지 비모 관련되는 부분의 규정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엄격하고 프로세스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컨설팅 회사들도 굉장히 현재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FDA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살펴봐 보면 여기는 말 그대로 그 225명 이상이 이전에 FDA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FDA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직 이제 FDA 이제 직원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FDA 이제 그룹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컨설팅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프로세스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모 인스펙션 관련돼서 가이드 투 베이직 앤드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 2023년도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요. 요걸 바로 이제 구글에서 번역해서 좀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이제 팩트를 기반하지 않고 이제 이런 설들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비모 인스펙션이 어제도 FDA 가이드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그 임상의 데이터들이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타이베이 미팅에서도 그렇고 이제 5월달에 CR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마브의 약물에 관련되는 안전성, 유효성, 그 다음에 재임상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되는 자료를 좀 더 내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에스모나 이제 AACR에서 아스코에서 발표되었던 이 데이터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임상이 진행되었던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잘 되어 나왔는지 이걸 또 확인하는 것이 비모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FDA 같은 경우에는 임상 연구 중에서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비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FDA가 레터를 보내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비모 같은 경우에도 현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레터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보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국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간다 이렇게 알리고 가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임상이 이제 종료되기 직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에서 그 승인 관련되는 신청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용의 CTO가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마비 둘 다 이제 FDA에서 허가받은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비모까지도 이제 했고, 작년에 연말에 NAI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5월달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했고, 이제 리서브미션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이제 비모 일정들이 전해졌고, 이제 그게 이제 그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요. CMC와 마찬가지로 비모 검사를 실시한 후 FDA 조사관이 뭔가 폼 483이 나가는 형태 같으면 이제 이게 VAI나 OAI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이제 NAI가 뜨면 가장 이제 심플하고, 이미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이 부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그 미국 쪽 관련되는 사이트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단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FDA는 이제 현장 시간에 검사관들에게 비모 준수 프로그램 매뉴얼도 일단 제공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해서 교육을 받아가서 이제 조사관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빈번하게 비모에서 폼 483이 나오는 부분들만 확인하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NA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컨설팅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로 삼아서 조사관이 이제 그 하는 언급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콜의 편차라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상 프로토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막상 임상이 진행되었던 곳에 가면 그 프로토콜대로 진행되었느냐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게 없이 되어야 그 임상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편차가 없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계획 및 협정 또는 규정을 따르지 못한 요거는 뭐 CMC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DA 어떤 규정대로 임상이 진행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의 데이터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참여하면 데이터들을 계속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를 또 현재 사이트 가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의 대상이 되는 그 임상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제대로 했느냐. 보통 이제 임상에 참여하면 뭐 동의서의 작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임상 3상을 미국에서 할 때는 인당 비용이 연간으로 보면 억 단위가 사실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후유증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그 치료 비용까지 다 이제 스폰서에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정보의 어떤 동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다 현장에 가면 이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있는지 그 다음에 임상 참여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보호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제품에 대해서 책임의 부족, 요거는 이제 뭐 임상에 진행되는 그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각 임상이 진행되었던 사이트에서는 내부적으로 IR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이 임상을 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여기 승인을 받아야 이제 임상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IND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왜 IND를 받았는데 바로 임상을 하지 않지 아니라 임상 사이트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IRB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환자 또 맞는 프로토콜에 맞을 만한 환자를 또 선정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린다. 그러니까 또 IRB와 소통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임상 제품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걸 이제 현장 가서 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폰서나 CRO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 세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비모가 그 사이트도 가고 CRO 업체도 가고 그 다음에 스폰서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그 규정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책임성 있게 이제 진행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체에 이제 수수료를 주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교육도 받고 하는 겁니다. CMC나 비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컨설팅 업체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후에는 NAI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단계 요렇게 이제 점에 들어가고 그 부분이 확인되면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인 재실사 CMC 관련되는 부분 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이어지는 어떤 과정이고, 주가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클래스 2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와서 8만원대에서 이제 6만원대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이제 다지는 어떤 흐름의 플랫형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은 이제 테라피틱스가 그나마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순환매 어떤 흐름들이 좀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은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양봉의 시가까지 바로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어제 양봉의 시가가 이제 9,330원인데 9,320원이니까 시가 밑 안으로 내려갔고, 장중에는 9,110원까지 내려가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가 여전히 이제 이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 또 그 안쪽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21일평은 아직 훼손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그 상반기 하반기에 신경외선 각막염 관련되는 CO2, 3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 이 어떤 재료들을 주가에 중장기적으로는 반영하는 흐름의 어떤 기대가 있는 겁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위에 태깅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어떤 상황이고, HR과 거의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제 16,956원인데 그 위에 일단 밑으로 이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볼린저 밴드 하단선 윗단에서 일단은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이 부분을 돌리는 양봉과, 돌린다는 말은 요 지지하는 양봉이 나오고 최소 이제 21일평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21일평이 있는 가격대가 19,000원대, 그 다음에 파라볼릭이 있는 가격도 19,000원대니까 19,000원대, 20,000원대를 넘어가는 시그널이 나와야 이제 바닥 확인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제약도 이제 되는 어떤 구간이 되는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단선 그 하향이 이제 태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장중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이제 저항선 역할을 되면서 장중에 8,000원대까지 가졌다가 이제 거래량은 크진 않습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하락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장중에 한번 윗골이 나왔다가 오늘도 이제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저항이 되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향 태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태깅을 하고 있다는 말은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단기로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방으로 살짝 돌렸는데, 이제 내일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양봉이 계속 그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전환되느냐, 이런 어떤 흐름인데,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이제 기본봉을 만드느냐,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시장 상황의 영향을 HLB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작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좀 반등의 흐름들의 모습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오는 여부,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이 모멘텀이 이제 뭐 늦어도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확인 이후에 이제 뭐 흐름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데, 주가는 이미 이제 밑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 따지는 흐름들을 거기와 더불어서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